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를 둘러싼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와 수조 개의 항성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향 지구는 그저 모래알처럼 작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아인슈타인이 몸소 증명했듯이 공간과 시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거리는 광년, 즉 광자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으로 계측됩니다. 우주의 나이는 대략 138억 세. 가장 멀리 있는 천체의 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터무니없는 긴 여행이 되겠지만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중력으로 연결되지 않은 은하 간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태고적 옛날에 빛을 발한 천체는 현 시점에서 지구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직경 약 930억 광년의 구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약 930억 광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왠지 우리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인류는 가장 가까운 항성조차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놀라운 기능을 가진 워프 장치가 생긴다면 또 모를 일이지만요. 그렇지만 저희가 있는 이곳은 토픽입니다. 지금 바로 우주에서 가장 먼 천체를 향해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행성을 산책하거나 전문가들조차 망원경으로 간신히 관측할 수 있는 항성을 바라보거나 은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안전벨트를 단단히 착용해주세요. 출발하겠습니다. 태양계 외행성 스윕스 11과 스윕스 4. 현재 존재가 알려진 외계 행성은 4천여 개. 태양 이외의 항성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여러 행성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으로는 그 모습을 관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성은 항성보다 훨씬 작고 스스로 빛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먼 곳의 어두운 천체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은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중적인 것이 트랜시법입니다.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외계 행성이 항성면과 지구 관측자 사이에 들어오면 항성 밝기가 감소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항성 주위에 존재하는 행성의 수와 질량, 궤도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가장 먼 외계 행성인 스윕스 11과 스윕스 4도 이 트랜시법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두 행성 모두 궁수자리 방향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으며 태양계로부터 27,000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늘 중에서도 특수한 영역입니다. 은하의 중심은 너무 밝기 때문에 거기에 별이 있다고 해도 보기 힘든데 스윕스 11과 스윕스 4는 이른바 궁수자리 원 윈도우라고 불리는 드물게 깨끗한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외계 행성이라도 주성에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대 가스 행성이기 때문에 뜨거운 목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외계 행성이 어떤 외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정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그래픽 디자이너는 가장 먼 곳에 있는 외계 행성의 모습을 멋지게 그려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항성 이카루스. 하늘에 떠있는 별들 중 가장 먼 곳에 있는 항성이라고 한다면 청색 초거성 이카루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별이 빛나기 시작한 것은 우주가 탄생하고 불과 40억 년 후, 즉 우주가 아직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카루스의 빛이 지구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90억 년. 태양의 수십만 배나 되는 규격의 크기를 가진 이 항성은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중력 렌즈 효과 덕분인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주창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중력이란 시공의 특성이며
질량이 큰 천체 옆에서는 시공이 왜곡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빛의 궤도는 대질량 천체 곁에서는 왜곡이 됩니다. 그로 인해 간혹 대질량 천체가 거대한 확대경과 같은 기능을 해 그 뒤에 있는 작은 천체가 보이기도 합니다. 항성 이카루스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지구와 이카루스 사이에 있던 큰 은하단이 확대경 역할을 해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를 발견해낸 것입니다. 퀘이사 ULAS J1342+0928 조금 더 과거로 가서 이제 지구로부터 290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목동자리, 먼 우주의 저편,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도 가장 먼 이곳에 바로 퀘이사가 숨어 있습니다. 기억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퀘이사란 매우 밝은 활동 은하핵입니다.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 항성이 붕괴할 때 대량의 방사선이 방출되는데 이것이 퀘이사의 기동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 곳에 있는 퀘이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퀘이사가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초대질량 블랙홀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블랙홀의 질량은 무려 태양의 8억 배 이상입니다. 우주의 연령이 현재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무렵 태어난 이 블랙홀은 천문학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 크기가 전문가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블랙홀의 형성 과정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비슷한 낡은 퀘이사를 발견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퀘이사를 발견한다는 건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하늘의 10분의 1을 이잡듯이 뒤져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퀘이사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주변에서는 너무나 심각한 혼돈 상태라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입니다. GN-Z11 은하. 먼 옛날 은하계의 저편, 스타워즈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죠. 지금부터 소개할 오래된 은하는 너무 멀리 떨어진 나머지 조지 루카스의 꿈에서조차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GN-Z11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320억 광년이나 떨어진 우주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천체입니다. 생각보다 밝으며 우리 은하의 20배 속도로 새로운 항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GN-Z11 은하는 비교적 작은 편이어서 우리 은하와 비교하면 크기는 25분의 1, 질량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이 은하는 우주에서 첫 번째 별이 빛나기 시작한 불과 2, 3억 년 후에 형성된 할아버지 은하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주의 최신부를 더 들여다볼 수 있다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허블 우주망원경의 후계기인 제임스 웨브 우주망원경의 운용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분명 GN-Z11 은하에 필적하는 기록을 세울 만한 천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최종 산란면이라는 경계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빅뱅 이후 불과 38만 년 만에 탄생한 우주 최초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과거 초고온이었던 우주가 차갑고 투명해지면서 빛이 우주를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빛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발생한 장소, 그것이 최종 산란면이며 이는 인류를 전방향에서 감싸듯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스노우돔 안에 있는 장난감 집처럼 이 영역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역의 내부에서는 우주가 투명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물질은 원래의 플라스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가 관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우주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